안녕하세요. 다운 애니어그램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6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볼 건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4고형 5번에 이어서 4고형에 해당하는 6번의 아이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4고형이지만 보다 따뜻하고 좀 더 사랑이 많은 아이들처럼 보이는 특성들이 좀 있기 때문에 가슴형의 친구들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할 수 있고요. 이들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있고 또는 어떤 주변의 친구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을 챙기는 특성들이 조금 더 두드러져 보였던 것 같아요. 자기가 놓인 상황이나 자기가 속한 집단의 많은 일들을 좀 주의 깊게 보면서 그것들을 좀 걱정으로 만나는 형태의 모습들을 저희가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발달 감각은 시각적인 부분이 좀 있고요. 행동 방식은 의존형이어서 자기가 주도하거나 또는 좀 생각을 많이 하기보다는 주변의 상황이나 친구들에 의해서 그들을 배려하거나 함께 발맞춰 나가는 특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우리 나무님 모시고 그 사례를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무입니다. 일단은 6번 유형의 아이들의 모습 중에 좀 특징적인 부분은 결국에는 좀 신중한 어떤 그런 모습들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처음 이제 사람들하고 이제 만날 때 낯가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 그리고 이제 약간 경계하는, 이제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다가와서 인사한다기보다는 또 첫인상이 좀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느낌을 좀 먼저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친해지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리고 그런 느낌을 저는 좀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시간이라는 단어가 이제 나와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속도가 보다 빠른 친구가 있고 속도가 늦다라고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속도의 차이를 좀 더 비교를 해보자면 공격형 아이들이 속도감이 확실히 있어요. 뭔가 적응하거나 그것을 표현하는데 바로바로 표현이 되는 특성. 근데 하지만 속도가 느리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친구들은 6번과 또는 9번의 모습에서 많이 보여줄 수 있는데 적응을 한다거나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보다 다른 친구들보다 속도감이 굉장히 느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스스로 어떤 결정할 때 있어서도 조금 느린 어떤 느낌? 뭔가 결정을 할 때도 좀 고민을 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을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말씀처럼 좀 속도가 느리다 하는 거하고 같이 연결이 좀 될 것 같은데. 네. 6번의 아이들이 두 가지의 양상으로 분류가 되죠. 네. 공포 순응형과 공포 대항형이 있어요. 네. 순응형은 상황에 좀 더 말 그대로 순응하는, 응하는 아이들이라고 볼 수 있다면 공포 대항형은 말 그대로 상대에 맞서는 어떤 그러한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순응형의 아이들은 부모가 무언가 하자라고 했을 때 엄마 저 그거 꼭 해야 돼요. 또 그 당일날 됐을 때 엄마 저 거기 가야 해요.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반면에 대항형은 자기가 먼저 그것을 해야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격형의 아이들로 오해를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공포 대항형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좀 나서서 자기 표현하는 게 좀 쉽다 보니까 공격형처럼 보여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수능형 같은 경우는 또 겉에서 보면 좀 자신 없어 보이는 좀 느낌도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 아이들은 주로 너 이거 할래? 라고 할 때 엄마는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라고 그 질문을 다시 돌려줄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공격형의 그 대항형의 아이들은 누군가 친구들이 태권도를 간다고 하면 엄마 나도 저거 할래요 라고 먼저 치고 나가는 특성의 모습들이 있지만
둘 다 양상의 모습은 마음에서의 불안함에 반응하는 모습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그러면 공격형의 아이들과 6번의 공포대항형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공격형의 아이들은 이렇게 내가 먼저 치고 나간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놀이터에서 옛날 하나의 사례인데, 유치원 때였어요. 하나의 사례인데 아이가 어떤 아이를 울린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가서 들여다보니 어떤 한 아이는 울고 있고 이 한 아이는 가만히 서 있어요. 너 왜 저 친구 울렸니? 그러면 이 아이는 그런 얘기를 해요. 저 친구가 나를 밀칠까봐 내가 먼저 저 친구를 밀쳤다라는 이야기를 공포 대항형의 아이는 그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위험에 대해서 감지하는 감각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6번의 친구들은 안전에 대한 감각, 위험에 대한 그런 감각이 발달되어서 거기에 대응하고 맞서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수능형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 약간 이제 부모님이 이렇게 하자, 뭐 아니면 부모님한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라고 이제 묻고 좀그 답변을 좀 듣는 그런 시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 아이들은 이제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주로 좀 하게 될까요? 이 6번의 아이들은 집 안에서도 엄마가 보다 그 집안의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이라면 엄마의 말을 잘 따라줄 거고, 아빠가 또 아빠 가장답게 힘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빠 쪽으로 더 기울어져 있을 거예요. 네. 항상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집단 안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어 보이는 사람의 말을 잘 들어준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네. 예. 근데 이제 또 아이들을 이제 양육하는 또 입장에서 보면, 아이가 이제 그런 형태를 보일 때 아이가 좀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스스로 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조금 코칭해 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아이의 경우 네. 오히려 6번은 불안과 걱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어서 코칭을 할 때 너 이거 안 하면 앞으로 너 이거 큰일 나 라는 코칭은 위험할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걱정과 불안이라는 에너지를 자극시켜서 그것을 하게 만들었을 때, 물론 그것을 하겠지만 아이는 자라면서 그 에너지는 더욱더 이렇게 커질 것 같은, 그것을 조장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조언을 해야 될 것이냐. 네. 아이에게 차근차근 순리대로 안내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너가 지금 이것을 했을 때 이 다음에 이것으로 인해 이런 공부를 할 수가 있을 거고, 또 그것을 했을 때 너가 이만큼의 어떤 편안함을 유지할 수가 있으면서 다른 걸 또 성취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두루두루 우리가 조금 더 다양한 형태로 접근을 해서 아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우리가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는 것이 네.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음. 그렇죠. 순리대로 잘 방향성을 가지고 갈 수 있게.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또 그 양육하는 아이들의 기질에 따라서 또 그 걱정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을 너무 잘 들으면 잘 듣는 대로, 너무 말을 안 들으면 안 듣는 대로 이제 걱정을 하는데, 이런 또 의존형이고 또 공포 수능형의 아이들은 정말 이제 부모님 말씀 굉장히 잘 듣고 네. 그대로 이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에 조금 부모님들이 고민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래서 오히려 6번의 아이들은 말을 잘 듣고, 또 오히려 부모님한테 이 아이들이 희생적일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하셔야 되고요. 네.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고 숙고해서 그것에 대해서 방향성을 잡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엄마, 나 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질문이 온다면 너는 이 다음에 너는 어떻게 하고 싶은 거야? 라고 질문을 다시 던져주셔서 스스로에 대해서 그것을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어릴 적부터 훈련을 하신다면 아마도 좀 내가 나를 더 신뢰하는 마음, 보다 좀 더 용기가 다져지는 마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나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자신감을 가지고 지낼 수 있게끔 좀 도와주는 게 부모 역할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약간 이제 초반에 이제 육류형에 대해 설명해 주실 때 궁금했던 점이 하나 있던 게, 이제 친구들을 좀 잘 챙긴다 하는 부분이
우리가 이유영 같은 경우도 친구들하고 되게 관계가 원활하고 또 친구들하고 이렇게 되게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이제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유영하고 윤유영하고의 어떤 좀 차이점 같은 게 있을까요? 친구들 챙기는 어떤 모습에 있어서? 이유영은 보다 친화적이고 감정적으로 친밀해 보여요. 아이들과 1대1 관계에서 좀 더 돈독하다라고 하면, 육유형의 아이들은 개인적 친밀감이나 돈독함이 우월한 게 아니라 그 아이들과 함께 속해 있을 때 이 아이는 안정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친구들의 뭐 생일 파티를 한다거나 친구들끼리 뭐 축구를 할 때 자기가 그 집단에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만족스러운데, 만약에 자기를 부르지 않았다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해하고 상처받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또 있는 게, 또 아이들 중에 이제 보면은 6번 아이들 중에 되게 호기심이 많고 궁금한 게 굉장히 좀 많아 보이는 아이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질문도 좀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본 적이 있었는데, 또 다른 유형의 아이들하고 이 6유형의 아이들 간에 또 학교 내에서의 어떤 좀 질문하거나 어떤 뭐 그런 어떤 행동에서 좀 차이가 좀 있을까요? 오히려 수능형이나 공포대항형이 동일했던 부분들은 질문이라는 주제에서 나타나는 것 같은데, 수능형의 아이들은 살며시 다가와서 선생님에게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들에 관해 질문을 연달아 할 수 있는데, 공포대항형은 그 자리에서 대항하듯이 손을 번쩍번쩍 들어서 선생님을 좀 당황하게 하는 질문들을 연달아 던지는 식으로 하는 것 같았어요. 좀 장난스러운 개념인 건가요? 장난은 아니었어요. 마치 자기가 알고 있는 A라는 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B라는 가능성을 얘기했을 때, 선생님 이건 이거 아니잖아요. 선생님 그럼 이것도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러면서 던지듯이, 마치 대항하듯이 공격하는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주변의 친구들의 반응이, 쟤 또 저래, 이런 표현들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제가 봤던 그 육령으로 보여지는 아이 같은 경우에 이제 유머 코드가 좀 있거나 좀 장난스럽게 엉뚱한 행동들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6번 유형들 중에도 좀 그런 특성의 모습들이 있는 애들이 있을까요? 마치 약간은 이제 옆에 번호가 7번이고 또 7번의 모습과 또 흡사한 사례이기도 한데, 육령의 친구들에게도 야, 너 요즘 학교 생활이 힘들지 않아? 라고 한다면, 힘들기도 하지만 또 친구들하고 이렇게 놀 수 있을 땐 즐거워서 좋아요 라고 뭔가 그것을 완전하게 이렇게 어떤 힘든 부분들을 소화시켜서 답변하기보다는 그 질문을, 그건 알고 있지만 난 이래서 괜찮아요 라고 약간은 좀 가벼움의 정도로 아이들이 대응하는 방식들을 여러 번 봤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이제 보지 않고 그냥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저 아이는 좀 장난스럽구나 이렇게 그냥 볼 수도 있었겠네요. 웃어가면서 싱글싱글 쌩글쌩글 해가며 이야기를 하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조금 특징적인 게, 6령의 아이들 중에 이제 보면 잠잘 때 좀 되게 무섭다 라는 표현들을 좀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사고형의 친구들이 공포라는 주제, 두려움이라는 네. 주제를 갖고 있지요. 네.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우리가 머리 쪽에서 사고 센터가 많이 쓰여지다 보니까 사실 좀 허해져요. 그쪽의 에너지가. 그러다 보니 공포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고, 또는 사고형에게서 많이 호소하는 것들이 주로 잠잘 때 이제 어떤 것들이 보인다, 뭐 무섭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5번의 친구들은 그것을 본인들이 감당하는 것 같았어요. 항상 보이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주는 사례도 있었고, 감당하지만 6번의 친구들은 뭔가 자기 애착하는 물건을 손에 쥐고 있는 형태, 내가 뭐 어릴 적에 잡고 자던 어떤 뭐 비계가 됐던 이불이 됐던 그런 것들을 꼭 자기 곁에서 이렇게 꼭 쥐고 자는 그러한 형태의 모습들로 대응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게 거기에 이제 그 베개나 어떤 이불 같은 거에 이제 좀 의존하는, 의지에 몰려드는 약간 그런 느낌인 건가요?
네, 아마 그것이 옆에 있으면 괜찮았던 그런 마음을 느꼈던 기억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그렇게 무서워할 때 뭐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뭐 기도를 하라든지 어떤 종교가 있으면 아니면 오히려 어떤 이제 부모님들은 뭐 그게 무섭냐고 이제 막 얘기한다든지 호통을 친다든지 혼내거나 할 텐데 약간 이제 불도 좀 밝게 켜주고 약간 이런 것도 좀 도움이 될까요? 아이가 원하는 방식대로 좀 하게끔 해서 마음 편안하게 해주는 네, 그런 것들이. 일단은 네. 아이의 정서가 아이가 공포를 느낄 때라면 그냥 아니야 그런 건 없어 라고 이렇게 그냥 그것을 아니다 라고 잘라버리지 마시고 아이가 잠자는 동안에도 평소 생활하는 동안에도 그 환경 자체에서 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조성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뭐 등을 뭐 우리가 뭐 놓아준다던가 뭐 주변에 어떤 좀 향기로운 어떤 뭐 꽃을 좀 꽂아주신다던가 이런 식의 편안한 정서를 만드셔서 아이가 그 당시에 느끼는 것들을 좀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 주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육류하면 약간 그 충성스러운 모습, 책임감을 약간 빼놓고 말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도 이런 뭐 학교 생활 내에서라든지 아니면 친구들 안에서라든지 어떤 그런 좀 더 책임감에 좀 더 집중하는 그런 모습들 드러나는 게 더 있을까요? 예, 아이들은 별로 눈에 띈다거나 뭔가에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건 없을 텐데 이 아이들이 주로 한 가지 더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잠자리에서 엄마 나는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친구들은 이것도 잘하고 누구는 이것도 잘하는데 난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라는 그런 형태의 호소들을 한다던가 해서 이 아이들은 자신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조금 더 그 마음을 키워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으나 학원, 학습적인 거, 뭐 예체능이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시작을 하면 그것을 꾸준히 잘 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너 이제 많이 배웠으니 그만 다녀도 괜찮아 라고 했지만 그래도 아이는 계속 그것을 해 나갈 것을 나 계속 다닐 거야. 나 공부 계속 할 거야 엄마 라는 것들을 호소한다고 해요. 오히려 그런 모습들이 어떤 성실함 또는 어떤 자신이 해야 될 것에 대해서 해 나가는 책임감 이라고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보여줄 수가 있겠네요. 네, 왜냐면 6번의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이 아이는 집에 갔다 와서 반듯하게 숙제도 잘 해놓고 자기가 해야 될 거는 다 챙기고 이런 것들을 부모의 잔소리 없이 해낸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 되게 놀라웠어요. 잔소리를 안 해도 숙제를 할 수 있구나. 잔소리를 안 해도 저렇게 학원을 열심히 갈 수 있구나. 자, 그건 이 아이의 기질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어떤 어른들조차도 그렇게 안 되는 어른들도 꽤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스스로 그렇게 자기가 해야 되는 것들을 챙기고 뭔가를 성실하게 임한다는 걸 보면은 또 어떻게 보면 애어른 같다라는 어떤 얘기도 좀 듣지 않을까 싶어요, 애들. 아이들의 경우에는 6번 아이들에게 있어서 어린이들, 특히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세대는 초등학교 이제 올라가서의 아이들을 전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할 때 아이는 막 불안감이나 걱정이나 이런 것들이 보여지지 않아요. 아이는 굉장히 순수하고요. 해맑습니다. 그 모습 안에서 나타나는 그런 보여지는 모습들을 지금 저희가 말씀을 전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해맑다. 저 이제 어른들 사고형은 이제 불안함. 아까 우리 얘기 잠깐 다뤘지만 그 불안함에 대해서 굉장히 이슈를 가지고 있는데 어린이의 경우에는 아직 그런 부분이 드러나지 않는. 네, 보통은 초등학교 이제 들어가면서부터 이 유형의 어떤 성향이 두드러지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성향이 이제 성격으로 완전히 자리 잡아가는 과정을 볼 때 한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으로 관찰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성인의 어떤 각 유형의 이제 성격의 모습들은 초등 고학년 빠르면 초등 고학년에서 한 중학교 정도 됐을 때 이제 조금씩 서서히 드러난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중학교를 넘어가서 고등학교 성인이 되어가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격정, 이제 욕망, 고착, 막 이제 이러한 것들에 해당하는 모습들이 사춘기가 되는 거죠, 사춘기.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에 관해서 정말 관찰하고 바라보면서 즐거움도 많이 느끼고 너무나 많은 사랑도 느끼고 많은 것들을 아이들을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 안에서도 초등학교의 성장 시기에 또 그들의 내면 아이가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 또 새로운 어떤 관점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네. 또 내면 아이에 대한 것까지도 이제 나중에 우리가 또 좀 다룰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네. 네. 그러면 우리가 6번 유형에 대해서 오늘 다뤘는데 또 추가로 또 말씀 또 해주실 부분도 있을까요? 아이가 갑작스럽게 사람을 놀래키던가 또는 갑작스럽게 자기 분노를 표출을 해서 상대를 당황스럽게 하거나 가족이나 부모에게도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 스스로도 어떤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고 당황스러운 형태로 상황들을 만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야단치시거나 부모님들도 깜짝 놀래서 이렇게 대응하지 마시고 물론 그 순간에는 또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서도요. 잠시 그랬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서 그런 서로의 면들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누시고 어쩔 때 너는 그렇게 당황스럽고 놀랬어. 엄마도 너의 그 모습에 되게 놀랬고 당황스러웠는데 너도 그런 것들을 경험할 것 같아. 너가 그런 경우를 엄마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서로 이야기를 나눠가면서 좀 서로에게 마음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관계로 형성을 하신다면 자녀 양육에 좀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지하는 그 모습들이 가족 내에서 형성이 되면 아이도 좀 안정적으로 잘 자라겠네요. 그렇죠. 서로가 괜찮아, 잘했어, 그 정도면 충분해, 이런 말들이 서로를 지지하는 표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6번 유형 이제 충성하는 아이라는 이제 주제로 6번 유형에 대해서 다뤘는데 좀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추가 코멘트 있으신 분들께서는 저희 유튜브 이제 업로드 영상 밑에 답글로 이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카페, 네이버 카페 다운 애니어그램이라는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이제 자녀 성향에 대한 그 항목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자료도 보시고 또 질문이나 어떤 멘트들을 좀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제 자료 만들 때 이제 참고해서 같이 내용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이제 많은 이제 공유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매번 이제 제가 느끼지만 어떤 유형의 아이들이더라도 이제 부모님의 어떤 사랑이 전제로 아이를 존중하고 지지하는 그 입장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오늘 6번 유형까지 하면서 좀 느꼈어요. 그래서 계속 같이 이제 자녀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유튜브 녹음 내용도 같이 관심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